반갑습니다. 박소진입니다. 유통인 판을 바꾸다 저희 북클럽에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는 유통의 판을 바꾸다라는 내용으로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을 할 때 이 책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을 위한 필독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기 전에 굉장히 편견이 있어요. 다단계라든지 또 불법 다단계라든지 뭐 이러한 피해 사례들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 번씩 읽어 보면 저희 초기 사업자들에게 누구나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일단 5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적 트렌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는 이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과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실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만약 내가 본인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이게 맞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물론 계실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왜냐면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 책을 보고 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적 트렌드는 빛의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가 저희 4차 혁명 시대를 했고, 두 번째가 평생 직업, 세 번째 유통의 변화, 네 번째 신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차 혁명 시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인공지능, 로봇, 뭐 메타버스, 드론, 자율주행, 온라인, 가상현실. 로봇도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로봇이 서빙을 한다는 그 영상으로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로봇이 뭐 서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신기하게만 또 느끼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르다시피 우리 시대는 하루하루 빛의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4차 혁명 시기에 이미 도래되었고 어쩌면 5차 혁명, 6차 혁명 앞으로 나아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4차 혁명 시대에 평생 직업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평생 직장은 책에서 얘기를 하면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열심히보다 현명하게 사는 스마트 시대이고 지금은 윈윈 시대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평생 직장이란 말 그대로 예전에는 저희가 뭐 철갑 철갑통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어 공무원 이런 분들이 평생 한 번 직장을 취직을 하면 평생 동안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고 또한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직에 참 많이 도전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평생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평생 직장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60 세가 되고 65 세가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고 어쩌면 지금 은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55세 정도에 또 은퇴를 하셔야 돼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지금 평생 직장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던 것이 이제는 120세 시대가 초래되었고 그러면 60 세에 내가 퇴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40 년에서 60년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평생 직장이란 말이 과연 옳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유통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고 팔고 소매점에서 좀 도매점에서 사면 쪼끔 더 저렴하고 소매점에서 사면 쪼끔 더 비싸게 사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분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캐시백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캐시백.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트 가서 이마트에 장을 보면 이마트에서도 담은 0.1% 라든지 뭐 0.01% 라든지 그게 다시 포인트로 나에게 적립되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은 데서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어느 정도 하면 또 캐시백으로 뭐 포인트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포인트가 얼마 정도 쌓였다. 이게 뭐 물건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슈머 마케팅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이고 소비자 함으로 동시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프로슈머 마케팅도 한참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한동안 강의를 할 때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란 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프로슈머 시대다. 더 이상 어 그냥 일방적인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신유통, 생산적 소비자 이거 프로슈머랑 똑같은 말인데 정보가 돈이 되는 요즘 신유통. 요즘은 정보가 돈을 번다고 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면 PM 사업을 알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정보를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정보가 돈이 되자 누군가는 PM 비즈니스를 2017 년도부터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19 년도부터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2022 년에 PM 사업을 했고 그러면 초창기에 했던 사람과 지금에 했던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그래서 누가 빨리 정보를 얻느냐.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그러한 신유통이 지금은 굉장히 트렌드다라는 걸 말씀해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직거래 유통 방식으로 유통비와 광고비를 아껴서 소비자에게 현금 캐시백을 해 주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유통비와 광고비를 아껴서 소비자에게 현금 캐시백을 해 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전통 유통을 한번 보시면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하나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공장에서부터 이 볼펜을 제작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볼펜이 나올 때 아무나 다 이게 볼펜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에서 나와서 볼펜의 용도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언제 사용해야 되며 이런 거를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고의 효과인 거죠. 뭐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들 때는 유명 연예인들이 굉장히 예쁘고 피부가 좋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해서 이걸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광고를 해 드리고 그리고 총판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광고했다고 해서 저기 공장에 가서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판에 가서 총판이 도매상에게 가고 도매가 소매에 가서 소매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소매점이라고 하죠. 소매상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거기 소매점에 가서 주문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장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총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도매도 마찬가지고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마진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200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과 도매와 소매와 이 광고를 통해서 이 중간에 마진을 다 플러스하면 결국은 이 돈이 플러스 돼서 소비자가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의 전통 유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장에서 나와서 광고를 하고 대폭 할인점에 들어갑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할인점을 가 보셨겠지만 한 개, 두 개 이렇게 파는 게 좀 드물어요. 보통 다 엄청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이 많고 그래서 할인점에 가면 어쩌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친 것보다는 쪼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갔을 때는 바로 홈쇼핑이에요. 여러분도 홈쇼핑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홈쇼핑을 사 보셨을 거예요. 홈쇼핑이면 팩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하나 살 수가 없잖아요. 홈쇼핑에서는 한 박스씩 사야 돼요. 여기에서는 전부 웬만해서는 거의 다 방리담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물량을 많이 늘려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하면 또 마진을 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리고 전통 유통에서 지금 신유통으로 넘어온 단계는 공장에서 바로 물건을 하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통비와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PM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제조를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다이렉트로 저희는 PM 코리아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죠. 직접적인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판매를 하고 사실은 이 중간에 이 유통 마진들이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유통 마진을 어 돌려서 다시 현금 캐시백으로 저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아시더라도 '다단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당당하게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의 차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가 말하는 거는 저희가 늘 하는 게 불법 다단계이죠. 어 불법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다단계는 제품이 일단 존재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제품이 없습니다. 제품이 없고요.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입비라는 게 없어요. 가입비가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타 회사도 가입비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전부 다 가입비가 없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가입비가 들어가면 400만 원인 것처럼 800만 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입비가 없는 게 맞습니다. 피라미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가 있죠. 들어가면 무조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가입비가 우선적으로 내야 되는 게 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택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주문을 하고 직접 배달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어 피라미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 물건을 개봉을 하고 또 개봉을 하면 또 반품도 안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제품이 반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전에 물건을 샀는데 반품이 안 되더라.' 반품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반품이 안 된 것이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업 설명회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뭐 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 피라미드 조직 같은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면 보통 폐쇄적인 공간, 예전에 1988 년도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불법 다단계가 들어올 때 그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다 못해 완전 공장 같은 데서, 창고 같은 데서 막 시꺼먼데 창문도 없는 그런 데 사람들을 다 가둬 놓고 거기를 2박 3일 동안 그냥 숙소처럼 사용하면서 2박 3일 동안 감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을 하고 거의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 뭐 이런 거. 그리고 피라미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네트를 만들어 가고 이 확장을 하는 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 다단계. 요 차이점도 조금 아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유통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저희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놨는데, 생각하면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고 그리고 일본, 한국도 지금 미국을 많이 따라하고, 한국도 지금 미국을 많이 미국 경제를 많이 흡사하죠. 그래서 따라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흡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이 1950 년대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때 당시 재래시장, 한국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시대였고, 1960 년도에 미국은 백화점과 프랜차이즈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때 슈퍼마켓이 있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이로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그리고 70 년대 할인마트, 우리가 지금 뭐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창고형 할인마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70 년대부터 월마트 뭐 이런 게 들어갔죠. 일본에서는 그때 백화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슈퍼마켓이라고 조금 할인 대형마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금 더 작은 형태의 마트, 슈퍼마켓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1980 년대부터 홈쇼핑 그리고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신문물이 들어갈 때는 좀 안 좋은 게 함께 들어간다고 해요. 뭐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었겠지만 또 같이 들어가는 게 불법적인 다단계도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 년대 일본에 이 홈쇼핑,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갔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90 년대에 1988 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90 년대에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합법 다단계 이 법이 정해진 거는 제정이 된 건 1995 년도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0 년도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리고 다단계 판매가 굉장히 상징적이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던 게 2000 년대라고 봅니다. 그럼 방금 여기 일반 유통, 대형 할인 마트, 온라인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거 제가 방금 어 앞전에 앞장에서 말씀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돈만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이 될까? 돈이 될까? 그리고 남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인생 변화, 두 번째는 유통 시스템, 세 번째는 부자,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 꿈과 목표 실현, 인생 변화에서는 꿈과 목표 실현인데,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를 품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꿈과 목표를 가슴속 깊숙이 그냥 숨겨 놓는다고 해야 되죠. 생활을 위해서 가슴속 깊이 숨겨 놓았던 게 저희 꿈과 목표인데, 어 어쩌면 네트워크 사업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거예요. 저번에 제가 미팅을 할 때 어떤 분에게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얘기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 뭘 위해서 살았냐 보면, 어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거기만 집중하고 집안일, 육아에만 집중을 했지 본인이 꿈이 무엇이었는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꿈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 꿈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꿈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가슴 깊숙이 넣어 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꿈은 어릴 때 우리가 어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을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뭐야?" 그럼 저는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좀 고학년에 좀 올라갈 때쯤 "꿈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나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좋아 보였어요. 그냥 선생님 누구를 가르치고 막 이런 게 너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 이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사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꿈은 꿈에서 멈춰 버린 거예요. 목표 실현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내 꿈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꿈은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목표 실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을 알려주는 거는 또 우리 꿈과 목표의 그러한 강의에서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에서는 당신의 인생이 변화할 수 있고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 큰 비전이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통 시스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요즘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분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다시 해야 될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다시 하는 게 아이템을 바꿔서 또 자영업을 하세요. 보통 그러세요. 자영업을 수십 년 했는데 다시 출근하라? 그건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영업을 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이 과연 있을까요? 인테리어 비용이며 기본적인 뭐 월세며 뭐 그러니까 기타 등등 돈이 드는 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잘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손해 볼 거는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저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일반인도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영원히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신 부자는 아무나 되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것 또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하루에 1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10% 밖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 10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도 100%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1 억을 벌어가면 이 10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은 너무 공평하고 하나님은 너무 공평해요. 하늘은 너무 공평하게 정말 특히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얼마만큼 프로테지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공이, 본인의 돈이, 본인이 부자 되는 그 길이 정비례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비례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PM 비즈니스는 조금 유별나요. 어쩌면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조금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한 1.5 배에서 2배 정도의 결과는 나온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3 개월 초반 3 개월은 정말 초집중이었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몰입하고 있을 때 저는 웬만해서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인데 PM을 집중할 때만큼은 정말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초집중할 때는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내가 한 1년 정도 넘었을 땐가 제가 우리 남편이 좀 굉장히 몰입하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라 굉장히 몰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리지? 휴대폰 보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들려?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역으로 한 방 먹었어요. PM에 초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지 귀가 열려 있는데 왜 안 들려?" 라고 이렇게 한 방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3 개월 PM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초집중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3 개월, 6 개월 초집중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지?' 그러면 보세요. 하루에 시간을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의 100%를 활용했는지 노력은 얼마 했는지 내 생각에 스스로 생각에 그냥 100%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봤을 때는 결코 그 100%가 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성건성.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네트워크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PM 비즈니스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돈만 돈만 많아서 과연 좋을까요? 돈만 많아서 과연 좋을 돈만 벌어서 과연 좋을까요? 정말, 정말 본인 시간 하나도 없이 잠잘 시간조차 없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억만장자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시간적인 자유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어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삶에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직장인분들.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죠. 근데 일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시간도 없어 돈도 없고 이분들은 제가 건강은 표시를 안 했는데 이분들은 건강도 없으세요. 주말만 되면 거의 녹초가 되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주말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신데 또한 사회 초년생분들도 지금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실업자나 주부. 우리 주부분들도 시간은 많으세요. 어쩌면 왜 많은 주부도 있고 많지 않은 주부도 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주부들은 시간이 많으셔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같이 애기 엄마들과 주부님들과 이렇게 수다를 떠는 그러한 시간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과연 주머니에 넉넉할까요? 어쩌면 남편분이 굉장히 잘 벌고 그래서 넉넉할 수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90% 이상 분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실업자분들도 지금 실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백수잖아요. 근데 돈도 없어요, 이분도. 그러면 유형 3은 시간은 없는데 돈은 아주 많아요. 이런 전문직 자영업 제가 방금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도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얼마나 바쁠까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돈은 많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잖아요. 특히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아플 때 병원은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요,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도 없어요. 골병들어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자영업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골병이 너무 많이 들고요. 시간도 없고요. 쉴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놀 시간은 더더욱 없어요. 이게 자영업자. 근데 안 되면 어때요? 자영업이 안 되면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자영업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럼 유형 4와 유형 5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어떠한 유형일까? 첫 번째 유형 4는 재벌 2세나 부동산 부자. 재벌 2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 생각과 상관없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많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한 거고 유형 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즉 저는 독일 PM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 5는 누구나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막 이렇게 경제 자유를 누리거나 시간적 자유를 누리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초창기에는 1 년에서 3년 동안은 이 가꾸는 시간이 물론 무조건 필요해요. 이 1년 동안 3년 동안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서 앞으로 평생 앞으로 수십 개의 3 년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놀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 살면서 우리에게 1년 정도 몰입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든 걸 올인을 해서 모든 1년 동안 내 모든 정신을 초집중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2 번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12 번도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끈기와 그 왜 열정이 그 끈기와 열정이 사람들이 자꾸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끈기가 없고 열정이 자꾸 식어버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거지?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지?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물어봤어요.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에 불과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는 10%인 거예요. 많으면 20%. 모든 사람이 다 끈기가 많고 모든 사람이 열정이 항상 100도 100cc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요. 끈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열정이 식었다 불타올랐다 식었다 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먼저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끈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 열정을 넘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바로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 90% 이상의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무조건 끈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된다. 어 그 그리고 때려치고 그럼 만다. 그러면 영원히 성공이라는 그 열쇠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저희가 저희 스폰서가 강의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그 진주는 무조건 조개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개를 몇 개를 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개가 나오느냐 100 번째 열었는데 조개가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99개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지 않으면 100 개째는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신대요. 그런데 99개에서도 99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개도 열고 101 개도 열고 102 개도 열면 무조건 거기에서는 진주가 나온다. 이게 어차피 네트워크 사업은 확률 사업이에요, 확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의 가치. 한 명이 만 명이 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땅, 공장, 가게 이런 거는 유형 자산이라 하고 이자, 인세, 로열티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고 뭐 유형 자산도 자산이고요. 무형 자산 자산이고 자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산은 어떠한 자산을 구축을 하느냐. 소비자, 지금 PM 비즈니스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자가 되고 매니아층을 만드는 거예요. 매니아를 만들어서 매니아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 한 명 한 명 그래서 한 명이 만 명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하고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비를 하고 내가 가장 좋으면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100 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서 무조건 20%는 20명 정도는 나의 매니아가 될 거고 매니아 중에서 또한 20명 중에서 한 4 명에서 5명 정도는 나의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구축되는 이러한 단계예요. 그러면 복제해 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1대 파트너, 2대 파트너, 3대 파트너 무한대로 똑같이 복제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건강을 원해요. 다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는 한 달에 1 0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그분이 나를 거절을 했을 때는 지금이 필요 없을 뿐이고 지금이 필요 없다고 내일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 집에나 비타민 C가 다 있고요. 누구 집에나 유산균이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독일 PM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해 주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음.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100 명인데 거기서 100 명이 전부 다 매니아가 된다. 그런 거를 원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이 중에서 20%만 돼도 너무 "So thank you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는 8대 2의 법칙이 있는데 20% 확률이에요. 20% 확률입니다. 그래서 매니아를 만들고 그중에서도 또 20%를 저희 스폰서가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그분은
2,000번에게 문을 두드렸대요. 2,000번을 문을 두드렸는데 그중에 한 200명 정도가 먹어 보겠다고 말씀을 했고 2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사업을 해 보겠다고 도전을 하였대요. 그중에서 15명 정도가 어 뭐 지속해서 사업을 하였고 마지막에 본인이 CL과 SCL을 가실 때는 결국은 7 명의 라인과 함께 CL, SCL을 가신 거예요. 성공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우리 PM 비즈니스. 한 명이어도 되고요. 두 명이면 더 좋고요. 세 명이면 더 좋고 다섯 명이면 더 퍼펙트해요. 그래서 한 명도 상관없으니 많은 걸 한꺼번에 내가 다섯 명을 해야지 막 10명, 내 사업자는 10라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두 명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명 한 명 늘려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서 비유를 했는데 이 자산 구축에서 이 비유를 왜 했냐면 네트워크 임대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뭐 돈을 벌어서 이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원룸은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 추가적인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원룸 한 채가 있고요. 두 번째 원룸을 구입하지 않으면 내 수입은 영원히 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PM은 어때요? 내가 소비자를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자 한 줄 생길 때마다 우리 이 소비자 한 줄이 예를 들어 40만 원, 40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스타트는 똑같아요. 근데 두 명을 만들었을 때 80만, 세 명 120만, 네 명 160만, 다섯 명 200만. 점점 늘어나요. 근데 우리 건물은 내가 심심하다고 하나씩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PM 사업은 어때요? 사업자는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씩 만들 수 있잖아요. 추천하면 되니까. 100명 추천하면 100명 추천하면 10명 나온다고 했잖아요. 10%의 확률 뭐 20% 정도 20명 정도 나오는데 20명 정도에서 4명, 5명 정도 사업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면 계속 그냥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 파이프라인 오늘 하나, 둘, 셋, 넷 무한대로 본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PM 비즈니스는 이러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을 하는 게 이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많이 처음에 좀 이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어요. 특히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 판매를 하셨던 분들은 자꾸 이 PM을 판매하려고 들어요. 근데 판매도 좋아요. 물론 초창기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소비자를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를 여러분이 딱 보세요. 1월 달에 내가 하나를 판매했고 2월 달에 또 하나를 판매하고 3월 달, 4월 달, 12월 달까지 내가 한 개씩 판매했어요. 내 능력은 한 개밖에 팔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렵게 생각합시다. 내가 한 채를 팔고 두 채를 팔고 1년에 총 토탈해서 내가 12채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내가 1월 달에 혼자 하나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이 한 개를 한 채를 판매한 이분에게 알려줬어요. "너도 하나를 판매를 해라. 그러면 수당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게 두 채가 됐고요.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채가 되고요. 여덟 채가 되고요. 내가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복지를 했단 말이에요. "너도 한 아파트 하나를 팔아 봐. 그러면 수당이 얼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12개월 개월 되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은 4,096 명이 된 거예요. 4,096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세일즈만 하신 분들은 12 개가 된 거예요. 여기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러한 시기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매만 하고 있지 않았나.' 음. 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GS라는 편의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나 하나 오픈을 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한 개였기 때문에 여기 딱 매달려서 지금 저는 김포 지점에서 GS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머리가 좀 빨리 도는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매장을 늘려나갈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화를 시켜야 보세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의 수입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수입 예를 들어서 100을 벌고 있어요. 100을 벌고 있을 때 100%의 정신을 투자를 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80 정도를 벌고 나머지 20%의 에너지는 내가 제2 매장을 만드는 데 신경 썼어요. 그럼 이 제2의 매장의 그분도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저처럼 80 이란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어쩌면 50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두 개를 합치면 120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100 번 거보다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늘려나가고 늘려나가고 프랜차이가 GS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점이 10만 나와도 돼요. 근데 내가 매장을 10개 가지고 있어. 근데 이 10 개에서 한 집당 20을 했어요. 그럼 210인 거예요. 내가 원래 100 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인 거예요. 절대로 그 이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매력이에요. 저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랑 똑같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타벅스를 하나 열고 나 혼자 스타벅스를 해서 사람들을 100명 손님을 100명 끌어올리는 게 좋느냐, 아니면 10명 내가 스타벅스를 10개 오픈을 해서 다 담당자를 모셔 놓고 거기에 각각 20명씩 들어가게 하는 게 좋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 그래서 멀리 보시면 결국은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고 비즈니스적으로 좋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똑같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유통망을 확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본 팀도 가지고 계시고요. 유럽 회원도 있고요. 영국 회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홍콩 팀도 중국 팀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각 나라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디 하나로 내가 먹은 이 한 세트로 전 세계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는 게 독일 PM입니다. 내가 어디 가나 PM 딱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모임을 뭐 동남아로 갔어요. 그러면 그 동남아에서도 지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가 대화가 되는 그런 분들만 만나면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베트남 놀러 갔어요? 베트남에 있는 한인분도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 여행 가시잖아요. 꼭 한인 식당도 가세요. 그럼 그 한인 식당 주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마신다." 또 나의 스토리 우리 오늘 체험 사례 다 연습을 하셨잖아요. 내가 먹고 어떻게 좋아졌고 나는 어떻게 인생 전환점 우리 연습하셨잖아요. 인생 전환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 미팅이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나 전 세계 어디 가나 액티바이즈 한 잔만 있으면 바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PM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팀워크 사업.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차이점을 알더라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함께 팀이 함께 이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한 몇 배 정도 일으키면 우리 서로 다 윈윈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권리 수익,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수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PT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마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베이스를 깔고 네. 그리고 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무한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막 딱 정해 놓고 '나는 100만 원 벌 것이다. 200만 원 벌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1억 을 벌고 싶으면 1억 을 외치면 1억 을 벌 수 있는 플랜도 있고요. 뭐 10억 을 벌고 싶으면 10억 을 벌 수 있는 플랜도 있고요. 정말 무한대로 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다. 학벌 중요하지 않고요. 성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뭐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도 상관없고 중학교 졸업도 상관없고 고등학교 졸업 상관없고 그냥 내가 먹고 좋고 내가 입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고 이 독일 PM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신유통 시스템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네트워크 하나는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쩌면 예전보다 그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는 거고 PM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된다.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100만 원 나오거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종종 계세요. 회원가입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다음 달 얼마 들어와요?" 라고 굉장히 사람 놀래키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공평한 비즈니스예요. 본인이 한 만큼 거두는데 독일 PM은 한 거에 비해서 1.5배 정도 거둔다. 혹은 2배 정도 거둔다. 요 정도가 맞겠어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보통 보면 본인이 한 만큼 거두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